Why doesn't everyone do HIT? Because it's hard 라는 도리안 H의 말처럼 챔피언을 만들어준 도리안 H의 트레이닝은 아무나 또 할 수 없는데요. 크리스 코미어가 도리안 H의 트레이닝을 경험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트타임 보디빌더입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약물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닌 교육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알려드려요. 오늘은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면 필요한 3가지 재능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한국 피트니스 시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어요. 관련 산업 시장들도 커지고 있고, 그 중에서 한국 브랜드는 안 될 거라고 했던 헬스기구 분야에서 뉴텍이 올림피아 메인 스폰서가 되었고, 제이슨 초이님이 뉴텍과 협약해서 미국 라스베가스 전부 뉴텍 기구로 이루어진 토처짐을 오픈했고, 니거커, 제이 커틀러, 리건 그라임즈, 그리고 밀로사체가 내용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죠. 또한 과거 몇 명 안 됐던 IFBB 프로의 숫자와 국내 피트니스 대회도 급속도로 늘어났고, 우리의 주위만 둘러봐도 각 동네마다 헬스장이 많게는 10개씩 있을 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디빌더를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보디빌딩의 최고 무대인 올림피아가 쇼에 가까운 특수성과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내추럴, 프로 모델 모두 포함해서 근육량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남성 보디빌딩의 경우 전성기가 30대 초반에 온다는 점 때문에 아직은 축구, 야구 등 메이저 스포츠에 비해 엘리트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경쟁해보면서 초중고 대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메이저 스포츠와는 다르게 보디빌딩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확인해보기 어렵죠. 따라서 오늘은 탑급 보디빌더가 되기 위한 3가지 재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유전적 소질이고, 그 중에서 약물 반응성이에요. 사실 영상에서 예시로 드는 탑급 선수들은 소개할 3가지의 재능을 모두 갖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선수들마다 강점이 있듯이 이런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재능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사진은 작년 올림피아 오픈 체급에서 3등을 한 니거커예요. 닉은 아놀드처럼 아름다운 근육의 모양, 시범처럼 타고난 X프레임, 그리고 어릴 적에 체구가 뛰어나게 컸던 것도 아니지만 해당 사진은 보디빌더를 꿈꾸고 지금까지 변화들을 모아놓은 사진이에요. 닉의 좁은 프레임과 대퇴사두 중 외측이 남들보다 어깨부터 풍성하게 차오르는 단점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피드백을 지금까지 받고 있지만, 즉 구조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닉은 맷 젠슨 코치와의 협업으로 매년 근육량 증가와 완벽한 컨디셔닝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사진처럼 매년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순위를 받고 있죠. 2013년도의 닉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소년이 올림피아 퍼스트콜에 불려서 타이틀을 걸고 경쟁할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닉은 운동도 매우 잘하긴 하지만 유전적으로 근육량이 너무나도 잘 늘어나서 현재는 훈련 방식도 매스를 위함이 아닌 쉐입과 강도에 포커스를 둬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약물 반응성의 두 번째 케이스는 무관의 재앙 케빈 레브론이에요. 케빈 레브론은 10대 때 뛰어난 체격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91년도에 주당 테스토스테론 살피오네이트 400mg의 적은 남성 호르몬 단독 스택으로도 94kg의 몸무게로 NPC 내셔널 오버롤을 했고, 그 이후에 주당 2000mg의 고용량의 본격적인 스택을 사용하자마자 순수 근육 30파운드, 약 14kg의 근육을 붙여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다음해인 1992년 역대 최고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전성기의 도리안 H를 상대로 2등을 차지했죠. 또한 케빈은 커리어 중 몇 번이나 오프시즌에 약물과 운동을 끊고 일반인 아저씨 같은 몸으로 돌아갔다가 시즌에만 운동과 약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저씨 같은 몸에서 올림피아 탑급 선수로 변한 케빈의 약물 반응성도 좋은 사례예요. 케빈 레브론의 자세한 사이클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깊게 제작해볼게요. 다음은 유전적 소질 중 부작용이에요. 보디빌딩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근육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는데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 만큼 긴 커리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가장 주목받던 젊은 신성이었던 달라스 맥카버는 젊은 나이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다양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현재는 세상에 안 계시죠. 이처럼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신체는 유전적으로 타고났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덱스터 잭슨은 2008년에 올림피아를 했고 가장 많은 프로쇼 우승 기록을 갖고 있을 만큼 길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는데, 현재도 사진처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세요. 또한 아놀드 다음으로 클래식의 대명사이고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는 프랭크 체인은 현재 82세 나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약물로 인한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해요. 누군가는 정말 저용량의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목숨까지 잃지만, 누군가는 많은 약물을 사용했음에도 커리어 후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죠. 마치 오랜 기간 동안 흡연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평생 흡연을 안 해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요. 이러한 유전적 재능 또한 보디빌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유전적 소질은 타고난 피지컬, 근육량이에요. 첫 번째로 옆에 보이는 핑크 트렁크의 로니 콜먼의 사진은 1991년 키 180에 98kg의 체중으로 지금보다 프로카드를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웠던 90년대에 프로카드를 취득한 사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저는 로니 콜먼의 많은 인터뷰를 봤을 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톰 플라츠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약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생각보다 약물에 대해 깊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내추럴로 프로카드를 취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추럴 시장이 커지는 만큼 많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98kg에 이렇게 로니 콜먼처럼 완벽한 다이어트 상태로 몸을 만든 역대급 재능을 가진 선수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또한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제이 커틀러인데, 왼쪽에 18살 때 사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혀 하지 않고 7남매에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농장일만을 도와줬을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헬스 1, 2년차 저희가 흔히 말하는 헬리니 시절의 모습이에요. 물론 내추럴 때의 모습이고, 제이의 어릴 적 모습은 정말 거대하고 농장일만을 했음에도 근육량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잠깐 웨이트를 하자마자 근육량이 미친듯이 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선수 모두 보디빌딩 최고의 시기에 합쳐서 12회 우승을 했을 만큼 유전적으로 타고난 골격근량, 피지컬의 차이는 앞으로의 포텐셜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전성기를 당길 수 있는 재능이에요. 또한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 되는 한국 선수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칠성 선수님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해당 사진은 2009년 전국체전의 사진이고, 탄을 진하게 바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탑급 보디빌더이신 이승철, 강경원 선수님 사이에서도 더 큰 근육과 세퍼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칠성 선수님의 시즌 최대 체중은 현재 오픈 올림피아들과 비슷한 123kg라고 해요. 저는 실제로 청라의 선수님이 운영하시는 헬스장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은퇴를 하고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몸과 강력한 운동 강도를 보여주고 계시고, 제가 실제로 본 팔목, 발목의 굵기가 정말 인상 깊어서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만약 지금 시대에 선수 생활을 하셨다면 국제적으로 좋은 커리어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지컬을 가졌던 선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구조적인 소질인데, 그 중에서도 프레임, 몸의 구조예요. 사진에서 보이는 시범의 사진을 보면 클래식 피지크의 중요한 심사 기준 중 하나인 X프레임이 커리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것을 볼 수 있죠. 근육량은 이후의 노력으로 붙일 수 있지만 크리스 범스테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골격의 구조와 근육의 부착 양상은 구조적으로 타고난 재능이고, 물론 보디빌딩에서 근육량, 컨디셔닝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해서 크리스도 최고의 자리에 바로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런 구조적으로 타고난 프레임은 다른 요소들이 갖춰졌을 때 그를 압도적인 클래식 피지크 5관왕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재능이기도 해요. 다음은 근육의 모양이에요. 왼쪽의 사진은 비록 최고의 보디빌더 중 한 명인 피리스와의 라이벌 경쟁으로 인해서 올림피아는 하지 못했지만 카이 그린의 볼록하고 마치 이두 위에 다른 이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이 봉고솟은 이두는 카이 그린이 완벽한 팔근육을 가졌던 피리스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근육 부위 중 하나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강점은 그가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판정 논란이 있다고 말이 나올 만큼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빛났던 그의 재능이에요. 또한 오른쪽의 사진처럼 아놀드는 자신의 훈련 방법을 숨기지 않고 경쟁 선수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훈련하기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훈련한 선수들에 비해 압도적인 그의 가슴과 이두 근육의 모양을 보여줬죠. 이처럼 전신에 걸쳐 구조적으로 뛰어난 근육의 모양도 중요한 재능 중 하나예요. 다음은 컨디셔닝이에요. 이것은 유전적인 체질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컨디셔닝은 보디빌딩에서 다이어트, 세퍼레이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종이장같이 얇은 스킨, 빵빵하고 근육이 피부를 밀고 나오는 느낌, 온몸이 사막처럼 드라이한 느낌을 말해요. 이처럼 충분한 근육량과 뛰어난 다이어트 상태를 갖고 나오는 프로슈에서는 이러한 컨디셔닝이 중요한 심사 기준 중 하나예요. 보디빌딩에서는 주로 막바지에 탄수화물, 나트륨, 칼륨, 수분을 조절하는 밴딩과 로딩,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시너지로 도와주는 인슐린, 수분 보유를 줄여줄 수 있는 항에스트로겐 약물과 스피로버를 방지해주는 이뇨제, 그리고 단단한 질감을 주는 다양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죠. 하지만 가장 현대화된 컨디셔닝 기법과 같은 최고의 코치에게 트레이닝을 받아도 모두 같은 수준의 컨디셔닝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90년대 최고 코치인 체드 니클스는 당시 퍼스트콜 대부분의 선수를 동시에 코칭해주고 있었고, 현대에도 올림피아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하디 추판과 데런 런스포드도 같은 코치인 하닐 램보드에게 코칭을 받고 있지만 모두 같은 컨디셔닝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특히나
사진에서 보이는 2011년의 피리스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4D처럼 보이는 컨디셔닝의 수준은 같은 양의 영양, 훈련, 약물을 사용해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정말 극한의 컨디셔닝을 가져와도 후면 하체 혹은 등의 컨디셔닝을 지적받는 빅라미 같은 선수들이 있고, 올림피아를 이번에 우승한 데런조차도 후면에 비해 전면의 컨디셔닝이 아쉬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전신에 걸쳐서 골고루 완벽한 컨디셔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보디빌더로서의 타고난 구조적 재능 중 하나예요. 다음은 정신력, 그릿이에요. 앞에 보이는 브랜치 워렌은 2009년 작년 올림피아였던 덱스터 잭슨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제이 커틀러를 상대로 비록 2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판정 논란이 있다고 말하는 경기 중 하나였죠. 덱스터와 제이 모두 앞선 사례로 소개됐을 만큼 유전적으로 뛰어났지만 브랜치 월의 유명한 말인 우승할 수 있다면 흙이라도 먹겠어 라는 말처럼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을 상대로 경쟁해왔어요. 모두 과학적인 트레이닝과 영향을 강조해온 시기에 브랜치 월에는 과거 로니 콜먼을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고중량 고반복에 어떻게 보면 부상 위험이 높고 무식해볼 수 있는 프리웨이트 위주의 운동을 즐겨했고, 또 엄청난 양의 붉은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 걸로 유명해요. 옆에 보이는 사진은 150kg의 밀리터리 프레스와 300kg의 스쿼트를 프리웨이트로 고반복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파워리프터 출신인 자니 잭슨과의 운동 영상은 레전드 영상 중 하나이고, 저희가 이렇게 일상에서 운동을 한다면 아마 바로 환불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정신력으로 그는 머신 훈련으로는 만들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강도와 밀도의 근육을 전신에 붙여서 유전적, 구조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상대했고 체형적 한계를 극복해서 그의 정신력을 증명했어요. 다음은 올해 클래식 피직 디비전에서 올림피아 10등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박재훈 선수예요. 박재훈 선수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명인 올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데드리프트 300kg, 스쿼트 300kg을 완벽한 자세로 몇 회나 반복할 만큼 엄청난 운동 수행 능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정신력을 기반으로 구조적, 유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즐비한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 한국 최초로 당당히 10위를 기록했어요. 개인적으로 박재훈 선수님이 훈련하는 강남의 짐다운짐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선수님의 훈련을 봤을 때 정말 엄청난 훈련 강도와 집중력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박재훈 선수님 다시 한번 응원하는 마음 전달합니다. 다음은 올림피아 6회 우승을 한 도리안 H인데요. 도리안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발바닥에 살까지 전부 다 빼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할 만큼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성엽 선수의 탑세트 훈련법으로 유명한 마이크 민처가 개발한 HIT High Intensity Training은 한 세트의 모든 강도를 올아웃 하는 훈련법으로 유명해요. 그의 별명인 섀도우처럼 그는 올림피아 무대 후에 다른 선수들처럼 인기와 축하를 만끽하는 것이 아닌 영국 버밍엄 지하에 있는 던전으로도 불리는 템플짐에서 다음날 다시 기를 해서 올림피아 전날까지 그림자처럼 대중의 노출 없이 훈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이러한 도리안 H의 HIT 트레이닝은 얼마나 강한 강도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강도의 훈련으로 운동을 하는 도리안 H인데요. 강한 강도만큼 이 훈련법은 보조자, 자비스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또 아무나 소화할 수 없다고 해요. Why doesn't everyone do HIT? Because it's hard 라는 도리안 H의 말처럼 챔피언을 만들어준 도리안 H의 트레이닝은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데요. 로니 콜먼의 왕조 시기에 항상 퍼스트콜에 있던 레전드 보디빌더 중 한 명인 크리스 코미어가 도리안 H의 트레이닝을 경험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Oh, fuck, come on, man.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처음 형들과 하체했을 때가 기억이 났는데요. 보디빌딩의 최고 전성기라 불린 로니 콜만 왕조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크리스 코미어조차도 훈련 강도가 너무 세 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크리스는 계획한 훈련 기간을 전부 다 못 채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강인한 정신력은 타고난 구조적, 유전적 재능을 꺾을 수 있을 만큼 보디빌딩에서는 중요한 재능 중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올림피아들
저처럼 탑급 보디빌더를 꿈꾸고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면 앞선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본인이 유전적인 소질, 구조적인 소질, 그리고 정신력 이 세 가지의 재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식단과 운동이 생활화된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열린 사고로 많은 사람들과 훈련을 해보고 대회를 나가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사용을 선택을 한다면 주변 선수들의 스택이나 인터넷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보수적인 아주 소량의 약물을 적용해서 자신의 민감성과 반응 그리고 부작용을 세세하게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면 필요한 세 가지 재능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궁금했지만 알기 어려운 다양한 보디빌딩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